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정직한 도둑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도스토옙스키 병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아침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아침에 깨어있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 정직한 도둑은 러시아의 대문호 표드르 도스토옙스키의 단편입니다. 그의 주요 작품은 카라마조프 형제, 죄와 벌 등 여러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죠. 주인공은 가난하고 병든 또돌이 남자 에밀리안과 동거합니다. 에밀리안은 술에 의지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물로 겉보기에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주인공은 그를 동정해 함께 지내며 돌봐줍니다. 어느 날 주인공이 아끼던 외투가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는 에밀리안을 의심하면서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추궁하지는 않습니다. 외투를 훔쳐간 에밀리안은 점점 불안해하고 괴로워합니다. 결국 그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병이 악화되고 죽음을 앞둔 순간에서야 자신이 외투를 훔쳤다는 사실을 친구에게 고백합니다. 그는 훔칠 물건은 이미 팔아버렸고 그 돈으로 술을 마셨다고 털어놓습니다. 주인공은 그를 용서하고 연민을 느끼며 에밀리안은 인간적인 양심의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직한 도둑의 독백. 허름한 방 낡은 의자에 남자가 앉아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말한다. 나는 나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도둑이라고 불렀지만 훔칠 때마다 무언가를 숨길 때마다 내 손이 떨렸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 심장은 도둑질보다 먼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늘 배가 고팠고 술이 필요했고 늘 누군가의 눈을 피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훔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나는 도둑이었지만 나만의 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선이 나를 구원해 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술은 나를 잠시 사람처럼 만들어 주었지요. 내가 실패한 이유를 잊게 해 주었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잠시 멀리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술은 늘 날보다 먼저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었습니다. 그 사실이 나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숨겼고 거짓말을 했지요. 나는 당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큰 죄였습니다. 훔친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신뢰 앞에서 침묵한 것. 나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직했다면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 나는 마지막에 정직해지고 싶었습니다. 나는 나약했고 비루했고 술에 기대어 살았으나 부끄러움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였고 내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훔쳤지만 나 자신까지 훔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이 삶을 끝내도 조금은 덜 부끄럽기를 바랍니다. 이 소설의 핵심 주제는 1. 겉으로는 무기력하고 타락한 사람도 내면에는 강한 양심이 존재함. 2. 처벌보다 더 큰 고통은 스스로의 죄책감. 3. 인간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는 시선. 성경의 요한복음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도둑에게서 배울 점.
유태교 신비주의자인 랍비 주시아의 말입니다. 1. 밤 늦도록 일한다. 2. 목표한 일을 하룻밤에 끝내지 못하면 다음날 또다시 도전한다. 3. 적은 소득에도 목숨을 건다. 4. 값진 물건도 집착하지 않고 몇 푼의 돈과 바꿀 줄 안다. 5. 시련과 위기를 견뎌낸다. 6.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안다. 오늘도 생각은 깊게, 말은 짧게 하시다. 감사합니다.